가을음악회.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던 어느 날 가족과 친구들은 지역에서 열린 가을음악회에 함께 갔다. 붉고 노란 단풍이 길가를 수놓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잔잔한 풍경 속에 섞였다. 음악회가 시작되자 아이들의 손을 잡은 부모와 친구들은 모두 기대에 부풀었다. 첫 곡이 연주되자 아름다운 멜로디가 가을 하늘을 채웠다. 하지만 중간에 연주자가 실수로 음을 놓치자 작은 웃음과 함께 박수가 터져나왔다. 모두가 긴장했지만 연주자는 다시 미소 지으며 연주를 이어갔다.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괜찮아, 다시 잘하잖아 라며 친구와 손을 잡았다. 어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작은 실수에도 서로를 격려하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다. 음악회가 끝나고 가족과 친구들은 공연장에서 나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소감을 나눴다. 아이들은 연주자를 흉내내며 웃음을 터뜨렸고 어른들은 음악과 함께한 순간의 여운을 이야기했다. 그날 가을음악회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가족과 친구가 서로를 격려하고 이해하며 웃고 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작은 실수와 웃음 속에서도 함께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행복이 되는지 모두 느낄 수 있었다. 낡은 웨딩 사진. 딸의 결혼식 날 부모는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에 눈을 떼지 못했다. 준비된 웨딩홀에서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아버지와 어머니는 문득 오래된 웨딩 사진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 젊은 자신들의 모습은 지금의 딸과 겹쳐 보였다. 어머니는 사진 속 드레스를 입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결혼식 날의 설렘과 떨림, 그리고 아버지와 처음 마주했을 때의 심장을 다시 느꼈다. 아버지는 사진 속 자신을 보며 평생을 함께한 아내와의 추억과 고마움을 떠올렸다. 서로를 바라보며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딸이 부케를 받는 순간 부모는 사진 속 자신들의 결혼식과 현재를 자연스럽게 연결지었다. 우리도 그때 설렜지. 아버지가 작은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딸이 자신들의 삶을 이어받아 행복해지길 바라며 마음속으로 축복했다. 그 낡은 웨딩 사진 한 장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가족의 사랑과 연결성을 느끼게 해주었다. 딸의 결혼식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부모의 지난 시간과 사랑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감동의 순간이 되었다. 낯선 골목길. 노부부 은수와 정호는 오래된 결혼 생활 속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싶어 작은 여행을 떠났다. 지도 없이 발길 닿는 대로 걸으며 계획 없는 여행의 설렘을 즐기기로 했다. 골목마다 오래된 벽화와 작은 카페가 이어졌다. 정호가 잠시 멈춰서서 손을 내밀었다. 은수야, 여기 들어가 볼까? 은수는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골목 안으로 들어가자 작은 가게에서 은은한 커피 향과 빛이 감돌았다. 손님은 몇 명 없었고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둘만의 시간이 만들어졌다. 커피를 나누며 정호는 조용히 말했다. 젊었을 때도 이런 곳을 함께 걷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오게 되었네. 은수는 그의 말을 듣고 웃으며 대답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잖아요. 골목을 걸으며 둘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좁은 길, 오래된 가게, 작은 발걸음 속에서도 함께라면 충분히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다. 길가에 놓인 작은 화분 하나에도 둘은 감탄하고 벽에 그려진 낙서 속 글귀에도 웃음을 나누었다. 낯선 골목길 탐방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 쌓인 서로에 대한 익숙함 속에서도 새로운 설렘과 발견을 만들어주는 순간이었다. 여행을 마친 후에도 그날의 소소한 행복과 서로의 손길은 은수와 정호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았다. 내 옆에 별빛. 민호는 집안의 갈등과 부모님의 잦은 다툼 속에서 점점 지쳐갔다. 학교에서도 말수가 줄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멀어졌다. 어느 날 밤 답답한 마음을 안고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민호는 하늘의 달빛조차 낯설고 차갑게만 느껴졌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라는 생각이 떠오르며 눈물이 맺히던 순간 낯익은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다. 그곳에 나타난 것은 그의 오랜 친구 준호였다. 아무 말도 묻지 않고 옆에 앉은 준호는 잠시 가방에서 작은 기타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달빛 아래서 천천히 노래를 불러주었다. 가사 하나하나가 위로처럼 가슴에 파고들었다.
민호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고 준호는 노래를 멈추지 않은 채 조용히 어깨를 토닥였다. 너 혼자가 아니야. 나 여기 있잖아. 준호의 말은 짧았지만 그 순간 민호에게는 그 어떤 긴 위로보다 깊이 다가왔다. 차갑던 달빛도 두 친구를 비추며 따뜻하게 변한 듯했다. 그날 이후 민호는 다시 학교에서 웃음을 찾기 시작했다. 삶의 무게는 여전했지만 옆에 함께 걸어주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세상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었다. 그리고 마음속에 새겼다. 진정한 친구란 어둠 속에서 함께 노래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의 벤치. 김영감의 일과는 정해져 있었다. 아침 식사 후 집 앞 공원에 있는 낡은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것. 그 벤치는 영감에게 특별했다.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앉았던 곳이었고 평생 아내에게 퉁명스러웠던 자신이 유일하게 후회하는 기억이 깃든 곳이기도 했다. 여보, 늙어서도 우리 이 벤치에 앉아 손자 재롱이나 보면서 살아요. 생전 아내의 말에 영감은 무심하게 대답했었다. 하지만 그 말은 평생 영감의 가슴에 박혀 그리움의 씨앗이 되었다. 그 씨앗은 벤치를 볼 때마다 영감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다. 그러던 어느 날 벤치에 웬 낯선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바로 이웃에 사는 박할머니였다. 영감은 괜히 심술이 났다. 매일 자신이 앉던 자리였기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이 못마땅했다. 할머니, 거긴 내 자리인데. 퉁명스러운 영감의 말에 박할머니는 빙긋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영감님. 이 벤치에 이름이라도 새겨놨나 했더니 주인이 따로 있었구먼. 박할머니의 넉살 좋은 태도에 영감은 말문이 막혔다. 그때부터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매일 아침 영감이 벤치로 향하면 박할머니가 먼저 와 앉아있기 일쑤였다. 처음에는 서로 모른 척했지만 박할머니의 밝은 말에 조금씩 대화가 이어졌다. 영감님, 오늘은 바람이 참 좋네요. 우리 남편도 이런 날엔 늘 같이 걷자고 했었는데. 박할머니의 이야기는 항상 그리운 남편에 대한 것이었다. 영감은 자신과 비슷한 박할머니의 이야기에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몇 달이 흘렀을까 영감은 더 이상 박할머니가 밉지 않았다. 오히려 벤치에 먼저 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그녀가 궁금해졌다. 어느 날 아침 영감은 벤치에 앉아있는 박할머니 옆에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할머니, 궁금한 게 있는데 왜 하필 이 벤치에만 앉으시는 겁니까? 박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 벤치 말이에요. 우리 남편이 직접 만든 건데 남편이 저한테 처음으로 선물해 준 거였어요. 영감은 놀라 박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젊었을 때 우리 남편이 목수였거든요. 남편이 그랬어요. 여보, 내가 다 나으면 공원 벤치에 당신 이름 새겨줄게. 다른 사람 앉지 못하게. 영원히 우리 둘만 앉는 벤치야라고. 농담이었지만 남편은 그 약속을 지켰어요. 이 벤치에 당신 이름 새겨놨어. 이제 우리 둘만의 벤치야. 라고 말하며 이 벤치를 선물해줬었죠. 그렇게 이 벤치는 우리 둘만의 추억이 깃든 벤치가 됐어요. 영감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제야 영감은 깨달았다. 자신이 아내와 함께했던 추억의 벤치가 사실은 박할머니의 남편이 직접 만들어 박할머니에게 선물한 벤치였던 것이다. 아내가 영감에게 이야기했던 우리 둘만의 벤치는 바로 영원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이 벤치를 의미했던 것이다. 그날 이후 김영감과 박할머니는 벤치에 함께 앉아 서로의 그리움을 나누었다. 두 사람의 마음속 그리움은 새로운 시작으로 피어났다. 더 이상 당신의 벤치가 아닌 우리의 벤치가 된 것이다. 동창회에서의 재회. 10년 만에 열린 동창회. 회색 양복 차림의 승호는 모임 장소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마음속에서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오랜 친구이자 10년 동안 마음속 깊이 짝사랑해온 지연이었다. 모임장 안은 웃음소리와 옛 추억을 떠올리는 대화로 가득했다. 승호는 조심스럽게 자리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문가에 서 있는 지연을 발견했다. 여전히 밝은 미소, 변치 않은 눈빛의 순간 심장이 요동쳤다. 하지만 다가가려는 발걸음이 자꾸 멈췄다. 지금 말해도 될까? 괜히 어색해지진 않을까? 자리 바꿈이 이어지고 결국 두 사람은 마주 앉게 되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승호는 용기를 내어 잔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지연아, 사실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조금 놀랄 수도 있는데. 지연은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다. 승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다. 나 너를 10년 동안 좋아했어. 말하지 못해서 늘 마음속에만 묻어놨다. 오늘 아니면 영영 못 말할 것 같아서. 잠시 정적이 흘렀다. 지연은 놀란 듯 하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다. 승호야, 내 마음 몰랐던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말해주니 참 고맙다. 우리 지금처럼 친구로라도 오래 함께하자. 승호는 마음 한편이 아렸지만 동시에 후련했다. 고백은 사랑의 시작이 아니었지만 10년간 눌러왔던 마음을 비로소 자유롭게 놓아줄 수 있었다. 그날 밤 승호는 오랜 짝사랑을 끝내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었다. 두 개의 안경.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결혼한 지 50년이 넘은 노부부다. 어느 날 할머니가 요즘 안경이 너무 작아졌어. 새 안경 맞춰야겠네라며 장난스럽게 말하자 할아버지는 그럼 우리 둘 다 바꿔볼까? 하고 제안했다. 사실 그는 오래전부터 안경점에서 할머니가 웃는 모습을 보는 걸 좋아했지만 이렇게 함께 새 안경을 맞추는 날이 올 줄은 몰랐다. 안경점에 들어서자 두 사람은 서로의 안경을 맞춰보기로 했다. 하지만 장난기가 발동한 할아버지는 잠시 할머니 안경을 몰래 바꿔 끼우고 거울 앞에서 코를 찡그리며 어색하게 웃는 신용을 했다. 할머니는 즉시 눈치채고 뭐야, 이렇게 우스꽝스러울 수가, 라며 크게 웃었다. 그 장면을 본 안경사도 덩달아 웃음을 터뜨렸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안경을 번갈아 쓰며 시선을 교환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작은 눈웃음, 섬세한 손짓까지 선명하게 보였고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오랜 습관과 매일 아침 하는 어설픈 머리 손질까지 보며 피식 웃었다. 순간 할아버지가 장난스럽게 이 안경으로 내가 나를 더 잘 보겠지? 라고 말하자 할머니는 그럼 나도 내 이상한 점까지 다 보겠다. 라며 장난스럽게 응수했다. 하지만 안경을 벗고 나서야 서로에게 진심이 스며든 순간이 찾아왔다. 웃음 속에서도 오래된 사랑과 배려가 느껴졌다. 할아버지는 할머니 손을 잡고 오늘 우리가 웃은 것도 서로의 세상을 조금 더 이해한 것도 모두 안경 덕분이네라며 눈을 맞췄다.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장난과 웃음 뒤에 두 사람의 사랑은 한층 더 깊어지고 선명해졌다. 그렇게 두 개의 안경은 단순한 도구가 아닌 서로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작은 매개체가 되었다. 매일 오는 편지. 작은 시골 마을 우체국에서 일하는 주인공 민수는 이상한 편지를 발견한다. 매달 빠짐없이 같은 발신인, 같은 수신인으로 접수되는 편지. 그러나 수신인의 이름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민수는 알고 있었다. 처음엔 단순한 착오라 생각했지만 편지가 올 때마다 정성스럽게 적힌 글씨와 봉투 속 따뜻한 문장들을 읽고는 점점 그 사연이 궁금해졌다. 어느 날 우연히 편지를 붙이는 노인을 마주친 민수는 놀라운 진실을 알게 된다. 편지의 발신인은 치매에 걸린 아내를 돌보는 남편이었다. 아내는 세상을 떠난 언니를 늘 기다리며 언니에게 편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하곤 했다. 남편은 아내의 기억을 지켜주기 위해 매달 아내가 쓴 글을 받아 적어 이미 떠난 언니에게 붙이는 편지 놀이를 계속해온 것이다. 민수는 그 사연의 깊은 울림을 받고 자신도 편지 배달을 단순한 일이 아닌 누군가의 삶을 이어주는 다리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결국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남편은 마지막 편지를 적어보낸다. 그 편지는 다름 아닌 아내와 함께한 평생의 행복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었다. 편지를 전달받은 민수는 눈시울을 붉히며 매일 반복되는 일이 누군가에겐 가장 소중한 사랑의 기록이 될 수 있음을 깨닫는다. 밤하늘 이야기. 여름밤, 시골 마당에는 풀벌레 소리가 가득했다. 어린 손주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까만 천 위에 수없이 흩뿌려진 별들은 손주에게는 너무 멀고 낯선 세상이었다. 할아버지, 저 별은 뭐예요? 손주가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할아버지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다. 저건 옛날에 사람들이 길을 찾던 북두칠성이란다. 옛날에 농부들이 저 별을 보고 계절을 알았지. 손주는 반짝이는 눈으로 또 다른 별을 가리켰다. 할아버지는 하나하나 이야기를 풀어냈다. 별자리에 얽힌 신화, 젊은 날 밤을 지새우며 바라보던 기억, 그리고 아내와 함께 나눴던 첫사랑의 추억까지. 이야기를 들으며 손주는 눈을 반짝였고
어느새 별빛은 두 사람을 감싸 안았다. 그 밤 이후 손주는 힘들거나 외로울 때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곤 했다. 별을 보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기 때문이다. 세월이 흘러 손주는 도시로 떠났고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마당에 앉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손주는 밤하늘을 볼 때마다 속삭였다. 할아버지, 저 별 아직도 제 길잡이가 돼요. 별빛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어져 있었다. 마치 할아버지와 손주의 마음처럼 말이다. 봄날의 자전거. 따스한 봄볕이 마을 골목을 비추는 날, 칠순을 넘긴 영수는 오래된 자전거를 바라보며 손주들과 함께 타고 싶은 마음에 설렌다. 녹슨 체인과 삐걱거리는 페달, 오래된 손잡이는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었지만 영수의 마음은 젊은 시절처럼 두근거렸다. 아내 순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손을 잡았다. 영수야, 너무 무리하지 마. 영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늘 아니면 손주들과 함께 못할지도 몰라. 영수와 순자는 손주들의 도움을 받아 자전거를 수리한다. 체인을 닫고 바퀴를 조이며 함께 웃고 떠드는 동안 작은 골목길이 따뜻한 활기로 가득 찼다. 손주들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노부부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낀다. 자전거를 타고 골목을 달리는 동안 영수와 순자는 젊은 시절 함께 달리던 기억을 떠올린다. 처음 타던 날의 설렘, 넘어질까 겁냈던 아내와 서로를 잡아주며 지나온 시간들. 손주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가족과 사랑의 의미를 깨닫는다. 잠시 쉬며 벤치에 앉은 영수와 순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인다. 이제 나이 들어도 이렇게 즐거움을 느낄 수 있구나. 순자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날 오후 골목길에는 웃음소리가 가득 퍼지고 영수는 혼자서도 자전거를 타며 바람 속에서 자유와 희망을 느낀다. 낡은 자전거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주는 사랑과 삶의 즐거움을 상징한다. 영수와 순자는 손주들과 함께한 이 작은 순간 속에서 늙음의 외로움 대신 마음속 봄날을 다시 맞이하며 앞으로의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이어갈 희망을 품는다. 봉사활동 속 동행. 서연은 주말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아이들을 돌보며 즐거움을 주는 일이지만 때로는 체력적으로 힘든 날도 많았다. 그날도 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뛰어다니고 간식을 준비하며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새로운 봉사자가 들어왔다. 이름은 민재, 서연과 비슷한 나이의 남자였다. 처음엔 어색하게 서로 인사만 나눴지만 아이들과 함께 활동을 시작하자 자연스럽게 동작과 말투가 맞아가기 시작했다. 서연이 아이들을 안내하면 민재는 뒤에서 세심하게 챙기며 보조를 했다. 작은 미소와 격려가 쌓이며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신뢰와 편안함이 생겼다. 점심시간 둘은 함께 남아 간식을 정리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이들이랑 있으면 힘든 줄도 모르겠네요. 서연의 말에 민재도 웃으며 대답했다. 맞아요. 함께 하니까 더 즐겁고 뿌듯하네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과 가치관이 닮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봉사활동이 끝난 후 아이들이 고맙다며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며 둘은 눈빛을 마주쳤다. 말없이 서로에게 미소를 지었지만 이미 그 순간 마음속에서 작은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봉사라는 공통의 경험 속에서 힘든 순간을 함께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 서연과 민재는 봉사활동을 통해 서로에게 조금씩 스며들며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도 함께 웃고 위로하며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봉사와 나눔.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수연은 꿈꾸던 직장에서 연이은 실패를 겪었다. 취업 면접에서 떨어지고 프로젝트 제안서도 번번이 거절되면서 자신감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좌절감 속에서 하루하루가 무겁게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수연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한 명씩 아이들에게 학습을 가르치고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나누어주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감정을 느꼈다. 작은 감사의 미소, 덕분에 힘이 나요라는 한마디가 수연의 마음을 천천히 녹였다. 특히 홀로 생활하는 한 할머니와 친해지면서 수연은 자신이 나눌 수 있는 것이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봉사활동을 반복하며 사람들의 고마움과 미소가 자신에게도 힘과 용기를 준다는 것을 알게 된 수연은
점점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았다. 마지막 날 아이와 할머니가 함께 써준 감사 편지를 받으며 수연은 눈물을 흘렸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누군가의 삶에 작은 빛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이제 수연은 다시 도전할 용기를 얻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한층 따뜻해졌다. 실패는 끝이 아니었고 나눔과 봉사를 통해 새로운 희망과 자신감을 얻는 길이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순간이었다. 사진 속의 약속. 은퇴한 사진작가인 할아버지는 거실, 벽 가득 걸린 아내와의 여행 사진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한다. 늘 조용히 미소 짓던 그는 우연히 서랍 속에서 아내의 낡은 다이어리를 발견한다. 그 마지막 장에는 스위스 알프스 등반이라는 미완의 버킷리스트가 적혀 있었다. 그는 아내의 꿈을 대신 이루기 위해 생애 처음 홀로 해외여행을 결심한다. 낯선 공항과 언어 장벽 앞에서 당황하지만 우연히 만난 한국인 신혼부부의 도움을 받으며 여정을 이어간다. 마침내 알프스 정상에 오른 순간 할아버지는 아내의 사진을 꺼내 들고 함께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다. 여보, 우리 드디어 왔어. 그 말과 함께 그는 뭉클한 눈물을 흘린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카메라를 실수로 떨어뜨려 모든 기록을 잃어버리고 만다. 허탈함 속에 빈손으로 귀국한 그는 거실의 사진들을 바라보다가 깊은 상실감에 잠긴다. 하지만 며칠 뒤 현관 앞에 도착한 소포가 그의 마음을 다시 두드린다. 그 안에는 신혼부부가 찍어보낸 알프스에서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 할아버지는 누구보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소중한 것은 카메라에 남는 기록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속에 새겨진 미소와 기억이라는 것을. 사진관의 기적. 도심 구석 세월에 묻혀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작은 사진관. 손자는 학교 과제로 증명사진을 찍기 위해 우연히 그곳을 찾는다. 낡은 카메라 앞에 앉아 셔터 소리가 울리고 며칠 후 사진을 찾으러 간 그는 눈을 의심한다. 사진 속 그의 어깨 뒤로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할머니가 환히 미소 짓고 서 있었던 것이다. 처음엔 인쇄 오류라 생각했지만 사진관 주인은 조용히 말한다. 사진은 마음이 가장 그리워하는 순간을 비춘답니다. 손자는 사진 속 할머니의 미소를 보며 잊고 지냈던 따뜻한 기억을 되살리고 가족의 곁에 더 가까이 다가선다. 하지만 다시 사진관을 찾아가려던 날 그곳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그 사진관은 이미 20년 전에 문을 닫았다는 것이다. 손자가 마지막으로 꺼내든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을 때 그는 소름이 돋는다. 사진 속 배경 한켠에 흐릿하게 보이는 젊은 여인의 얼굴. 그것은 바로 젊은 시절의 할머니였다. 사진관은 단순한 가게가 아닌 사랑하는 이를 다시 한번 만나게 해주는 기적의 문이었던 것이다. 아빠와의 비밀. 중학교 2학년 수지는 요즘 마음이 복잡했다. 첫사랑이라 부를 만한 친구가 생겼지만 어떻게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몰라 고민이 많았다. 친구들에게 말하기도 엄마에게 털어놓기도 어려운 일. 결국 마음속에만 담아둔 채 학교를 다니던 어느 날 아빠에게 다가갔다. 아빠, 저 사실 마음이. 말끝을 흐리는 수진에게 아빠 영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내 마음이 궁금하구나. 아빠가 들어줄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야. 수진은 눈물이 글썽해졌다.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아빠가 이렇게 다정하게 귀 기울여준 적은 없었다. 긴 숨을 내쉰 수지는 친구를 좋아하게 된 순간 설레는 마음 하지만 용기 내지 못한 부끄러움까지 차근차근 이야기했다. 아빠는 중간중간 끄덕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다. 조언보다는 공감과 경청으로 답했다. 수진아, 첫사랑은 누구에게나 특별한 순간이란다. 아빠는 내 비밀을 지켜줄 거야. 내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해. 그날 밤 수지는 침대에 누워 아빠가 남긴 메시지를 떠올렸다.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정하게 다가와주는 아빠 덕분에 설레고 불안한 첫사랑의 마음을 안심하고 간직할 수 있었다. 그리고 수지는 깨달았다. 세상 어디에서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지켜주는 존재, 그 누구보다 든든한 존재가 바로 아빠라는 것을. 아이와 함께 배우는 마음의 지혜. 아이 다은이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는 편이었다. 어느 날 숙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울상을 짓던 다은이에게 보모 수지는 한숨을 내쉬며 화를 내기보다는 차분히 다가섰다. 다은아, 왜 울고 있는지 이야기해 줄래? 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다은이는 울음을 참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숙제를 이해하지 못해 답답하고 친구와 다툰 일이 겹쳐 마음이 복잡했다고 했다. 수지는 먼저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었다. 그랬구나. 많이 속상했겠다. 그런데 울면서만 해결되진 않으니까 함께 하나씩 해보자. 수지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강제로 고치려 하지 않았다. 대신 다은이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 차분히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그날 이후 다은이는 조금씩 화를 내기 전 숨을 고르고 수진에게 감정을 이야기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수진은 아이의 작은 변화에도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수진은 깨달았다.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규칙이나 지시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하고 이해받을 수 있다는 경험이었다. 보모의 차분함과 공감은 다은이에게 안정감을 주었고 점차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며 타인을 이해하는 법까지 배워나갔다. 아이의 성장 속에서 수지는 또한 자신을 돌아보고 인내와 공감이 삶의 지혜임을 다시 한번 느꼈다. 아침 인사. 출근길, 지하철은 늘 그렇듯 붐볐다. 피곤한 몸과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민수는 요즘 계속되는 야근과 업무 압박에 지쳐 있었다. 오늘도 회의와 보고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하루를 떠올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민수는 지하철에서 매일 같은 얼굴들을 마주치게 되었다. 특히 옆자리에 서 있는 은미가 매일 밝게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인사를 건넸다.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습관 정도로만 느꼈지만 점점 민수는 그 한마디가 하루를 버티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루는 회의가 길어지고 실수가 겹쳐 민수의 기분이 바닥을 찍었다. 지하철에 오르자마자 은미의 익숙한 인사가 들렸다. 좋은 아침이에요, 민수 씨. 민수는 무심코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다. 비록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에너지가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그날 하루 민수는 전보다 조금 더 여유롭게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고 작은 실수에도 자신을 다독일 수 있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매일 아침 건네는 한마디의 인사가 얼마나 큰 힘을 줄 수 있는지 느낀 순간이었다. 민수는 출근길 습관 하나가 하루를 바꾸고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으며 미소 지었다. 엄마의 비밀 노트. 주말 오후 아이들은 집에서 평소처럼 장난을 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작은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리고 호기심에 이끌려 아이들은 엄마의 오래된 노트를 발견하게 된다. 표지는 평범했지만 안을 펼쳐보자 예상치 못한 내용이 가득했다. 그 노트는 바로 엄마가 가족의 하루하루를 몰래 기록한 비밀 노트였다. 처음엔 단순한 메모처럼 보였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아이들은 깜짝 놀란다. 자신들이 몰래 장난친 사건, 아빠의 어설픈 요리 시도, 그리고 엄마가 몰래 준비한 작은 간식이나 이벤트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다. 아빠조차 자신이 모르는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아이들은 그동안의 엉뚱한 행동들이 엄마에게 얼마나 큰 웃음과 감동을 주었는지 깨닫게 된다. 엄마는 노트에 단순히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사랑도 함께 적어두었다. 아이들은 엄마가 자신들을 얼마나 세심하게 관찰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게 되면서 마음이 따뜻해진다. 노트를 통해 가족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평소에는 지나쳤던 작은 순간들 속에서 웃음과 감동을 발견한다. 결국 아이들은 조심스레 노트를 엄마에게 보여준다. 엄마는 웃으며 가족의 소중한 순간을 잊고 싶지 않아서 기록했단다라고 말한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노트 속 이야기를 함께 읽고 과거의 소소한 사건들을 서로 이야기하며 큰 웃음을 나눈다. 평범했던 하루가 어느새 특별한 추억으로 바뀌고 가족 모두는 엄마의 사랑을 새삼 느끼며 서로를 꼭 안아준다. 작은 노트 한 권이 가족에게 큰 웃음과 따뜻한 마음을 전해준 순간이었다. 엄마의 잔소리. 딸에게 엄마의 잔소리는 늘 귀찮고 답답한 소리였다. 밥은 먹었니? 감기약은 챙겼니? 밤늦게 다니지 말라는 말이 매일 반복되자 딸은 결국 참지 못하고 집을 떠난다. 시간이 흘러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온 딸.
정리되지 않은 엄마의 방에서 달력을 발견한다. 달력에는 날짜마다 딸의 생활 습관과 건강 상태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오늘도 늦게 들어옴 걱정됨. 아픈 기색 약 챙겨줌. 밥굶은 듯 내일은 꼭 먹게 해야지. 딸은 그제야 깨닫는다. 잔소리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주던 엄마의 사랑과 기도였음을. 울음 속에서 이제는 다시는 들을 수 없는 그 잔소리가 가장 그립다. 장맛빛 속 우산. 장마가 한창인 어느 날 중년 부부인 준호와 수지는 오랜만에 함께 장을 보러 나섰다. 길을 걷던 중 갑자기 굵은 비가 쏟아지자 준호가 우산을 펼쳤지만 오래된 우산은 곧바로 바람에 뒤집혔다. 둘은 웃음을 터뜨리며 서로의 손을 잡고 뛰어가다가 결국 둘 다 젖어버렸다. 수지는 여전히 서툰 건 똑같네라며 장난스레 타박했지만 준호는 그래도 이렇게 같이 비 맞는 게 즐겁다고 맞받았다. 비에 젖은 채 들어선 작은 카페에서 두 사람은 따뜻한 커피를 나누며 젊었을 때 데이트하던 시절을 떠올렸다. 커피잔을 기울이며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비 맞는 동안 느낀 건데 우리 아직도 함께라서 좋다. 수지는 눈가가 촉촉해지며 미소 지었다. 비는 여전히 창밖으로 쏟아졌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하게 젖어 있었다. 그날의 장맛비 속 우산은 허술했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과 유머 그리고 오래된 믿음이 담긴 작은 추억으로 남았다. 저녁 식탁의 따뜻함. 매일 바쁜 일상 속 가족은 각자의 시간에 쫓겨 따로 생활하곤 했다. 아버지는 야근과 회식으로 늦게 들어오고 어머니는 집안일과 아이들의 숙제를 챙기느라 분주하다. 고등학생인 민재와 중학생 수지는 스마트폰과 학원에 빠져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휴가를 내고 일찍 집에 돌아왔다. 저녁 식탁에는 평소보다 간소하지만 정성스러운 반찬이 놓였다. 가족은 처음에는 어색하게 앉아 있었지만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오늘은 그냥 우리 이야기 좀 해볼까? 민재는 처음에는 무심하게 반응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난 한 달 동안 가족을 위해 얼마나 애쓰고 희생했는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마음이 움직인다. 수진도 자신의 작은 불평이 얼마나 하찮았는지 깨닫는다. 식사를 마친 후 아버지가 가족 사진첩을 꺼냈다. 어릴 적 함께 웃던 모습,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며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단순한 저녁 식탁이 단순한 식사가 아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사랑을 나누는 소중한 자리임을 깨닫는다. 저녁 식탁 위에는 음식뿐 아니라 서로를 향한 감사와 사랑이 놓여 있었다. 평범한 하루의 끝이지만 가족 모두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따뜻한 순간으로 남는다. 저녁의 피아노. 노을이 지고 어스름이 내려앉으면 작은 집의 거실에서는 언제나 잔잔한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다. 주인공은 은퇴한 교사인 남편이었다. 그는 젊은 시절 음악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아내를 위해 틈틈이 배운 곡들이 있었다. 결혼 초부터 하루의 끝에는 늘 아내를 위한 작은 연주회를 열어주곤 했다. 세월이 흘러 남편의 손가락은 점점 굳어갔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염이 찾아왔고 예전처럼 자유롭게 건반을 누르기 힘들어졌다. 그럼에도 그는 저녁만 되면 피아노 앞에 앉았다. 건반 위에서 손가락이 자주 미끄러지고 음이 엉키는 날도 많았다. 하지만 아내는 언제나 옆 의자에 앉아 조용히 미소 지으며 들어주었다. 어느 날은 남편이 연주하다가 손을 멈췄다. 아픈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속상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지만 아내가 그의 손을 살며시 감싸며 말했다. 당신이 내 곁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음악이에요. 그날 이후 남편은 더 힘을 내어 연주를 이어갔다. 소리는 예전만큼 매끄럽지 않았지만 아내에게는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따뜻했다. 그리고 어느 겨울 저녁 남편은 마지막 힘을 내어 아내의 좋아하는 곡을 끝까지 연주했다. 그 후 조용히 눈을 감았고 건반 위에는 그의 손이 고요히 멈춰 있었다. 아내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건반을 어루만졌다. 그 소리는 멈췄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남편이 들려준 수많은 저녁의 선율이 영원히 남아 있었다. 젊은 시절의 상처. 젊은 시절 민수와 태호는 늘 붙어 다니는 절친한 친구였다. 그러나 군 제대 후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오해가 쌓였다. 태호가 먼저 취업에 성공하자 민수는 자신을 뒤로 밀어냈다고 생각했고
태호는 민수가 이유 없이 멀어진다고 서운해했다. 그렇게 마음속 상처만 남긴 채 두 사람은 서로 연락을 끊고 20년 가까이 흘렀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 어느 날 동창회 소식이 들려왔다. 모임 자리에 마지못해 나온 민수는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때 회장으로 들어오는 태호와 눈이 마주쳤다. 순간 지난 상처가 떠올라 마음이 불편했지만 동시에 그리움이 묻어났다. 태호 역시 망설이다가 먼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냐?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목소리를 낮추며 대답했다. 그래, 근데 우리 왜 그렇게 오래 돌아섰을까? 짧은 대화 속에서 두 사람은 미성숙했던 젊은 날을 돌아보았다. 서로를 오해했고 표현에 서툴렀을 뿐이었다는 걸 깨닫자 눈가가 뜨거워졌다. 태호가 먼저 잔을 들어 올렸다. 그때는 미안했다. 진짜 넌 내 평생 친구잖아. 민수는 잔을 받아들며 웃었다. 나도 미안하다. 이제라도 이렇게 마주 앉으니 좋네. 그 순간 20년의 공백은 눈 녹듯 사라졌다. 두 사람은 예전처럼 어깨를 나란히 걸고 동창회장을 나서며 남은 인생은 함께 웃으며 살아가자고 다짐했다.